여러분 안녕하십니까? NWN 내외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가 재확산하는 상황에서 여야 모두 2차 재난지원금 지급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한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어제 정례 고위당정청 회의에서 2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경안 편성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일단 코로나19 방역에 집중하기 위해 추경과 관련해 구체적인 결론을 내진 않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미래통합당도 재난지원금 지급과 추경 편성 자체에는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어제 재난지원금은 경제적으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지급돼야 한다고 밝힌 만큼 지급 대상에 대한 논의가 여야 합의 과정에서 관건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는 오늘 예산결산 심사 과정에서 재난지원금 지급과 4차 추경안 편성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입니다. 한편 예결위 관계자는 추경을 하게 된다면 전부 부채로 충당할 것 같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이미 지난 3차 추경에서 국방비 등에서 세입세출 액수를 조정했기 때문에 국채 발행 등 부채를 지는 것 외엔 달리 방법이 없다는 말로 풀이됩니다. 코로나19가 빠른 속도로 다시 확산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조치를 3단계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절반을 넘는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4일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에 대해 감염 확산 조기 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응답한 사람이 전체의 55.9%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경제 영향 등을 고려해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40.1%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YTN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지난 21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입니다. 특히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필요한 조치라고 답한 비율은 서울 53.9%, 경기 인천 48.7%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지 정당에 따라서도 다른 결과를 보였는데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중 65.8%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필요한 조치라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미래통합당을 지지한다고 답한 응답자 중에서는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48.4%로 필요한 조치라는 응답의 비율 46.7%보다 높게 집계됐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위기 속에 방역 활동을 고의로 방해하는 이들을 처벌하거나 긴급 체포까지 할 수 있는 이른바 정광훈 처벌법이 잇따라 발의됐습니다. 앞서 정광훈 목사와 사랑제일교회 측이 정부의 방역 활동을 고의로 방해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일부 확진 교인들이 병원에서 도망치거나 의료 활동을 막기도 했죠. 이를 막기 위해 새로 발의된 법안은 코로나19 환자가 방역 수칙을 어길 경우 긴급 체포까지도 할 수 있게 법을 강화했습니다. 또 방역 활동을 고의로 방해할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가중처벌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등은 하루빨리 법안을 처리해 정광훈 목사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갑작스럽게 만들어진 법안인 만큼 숙고가 더 필요한 부분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개인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법이 현실에서 얼마나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지도 관건입니다.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이르기까지 여야 의원들의 토론과 조정이 필요하지만 이번 광복절 집회를 바라보는 양쪽 진영의 입장 차이가 커 통과까지는 난항이 예상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발원지로 지목되는 중국 우한에서 2020 우한 맥주 축제가 열렸습니다. 21일 중국 창작망은 15일에서 21일 우한에서 열린 맥주 축제에 최소 10만 명이 다녀갔다고 보도했습니다. 인파가 붐비는 행사장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은 이들의 모습도 눈에 띄었는데요. 코로나 확산 우려에도 대규모 행사를 개최했다는 우려에 우한시는 지난 5월 이후 지역사회 감염자가 추가로 나오지 않았다. 우한의 도시경제 활성화를 위해 축제를 개최했다고 중국 언론에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5일에는 우한 마야비치 워터파크에서 수천 명이 참가한 파티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데일리메일 등 해외 언론들은 무증상자로 인한 대규모 재확산이 발생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중국은 코로나 확산이 통제됐다고 보고 방역 지침을 대폭 완화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시 질병예방통제센터는 지난 20일 웨이보 공식 계정에 베이징 시민들은 앞으로 야외 활동 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오늘로 역대 일본 총리 가운데 최장수 재임 총리로 등극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지지율이 추락하고 건강 악화설마저 돌아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NHK는 아베 총리가 부임 내내 경기 회복을 위해 펼쳤던 아베노믹스를 높게 평가했습니다. 아베노믹스는 대담한 금융정책, 기동적 재정정책,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는 성장 전략을 3대 축으로 하는 경제 부양책인데요. 이 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이끌어내며 2010년 5%를 넘나들던 일본 실업률은 2018년 2.5%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내수 의존도가 높은 일본 경제가 코로나19 여파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부진에 접어들고 아베 정권 최대의 야심자 도쿄올림픽마저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유권자 민심이 돌아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도통신이 22일에서 23일 실시한 조사에서 아베 내각의 지지율은 36%로 집계됐는데요. 이는 아베 총리가 2012년 12월 재집권한 후 두 번째로 낮은 수치입니다. 23일 마이니치 신문도 국민의 26%가 총리의 즉각 사임을, 23%는 연내 사임을 바란다고 답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차기 총리로 아베 총리의 최대 정적인 이시바 시게루 전 자민당 간사장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네, 태풍 바비가 이번 주에 상륙합니다. 27일에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에 철저히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